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중국 공산당에 관한 것, 그리고 선거에 관한 것을 올려놨더니 많은 분들이 보고 걱정도 하시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암울한 이야기고 감당하기 어려운 이야기고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생각을 하면 막연하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희망적인 요인들, 긍정적인 단서들 그런 것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구한말 상황과 지금 현재의 상황을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구한말의 상황이 더 어려웠습니다. 세계 열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제국주의 시대였죠. 청나라는 조선을 끝까지 속방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 그리고 열강들한테 조선은 중국의 일부다. 청나라의 일부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욱더 간섭을 하고 또 속방인 것을 확인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러시아는 만주와 중국 그리고 또 한반도 쪽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어 했죠. 그리고 영국의 입장에서는 제일 패권 국가가 영국이었고 러시아가 다음 번째 그 위험 요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남하를 막으려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신흥 제국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빠른 시간 내에 근대화 산업화에 성공을 하고 식민지 쟁탈에 뛰어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열강들 사이에 있어서는 힘이 가장 약하다고 평가를 받고 그래서 조선을 그렇게 마음껏 이렇게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뭐 인도라든지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의 그 식민지를 관리하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그 한반도라는 곳을 그렇게까지 탐을 낼 이유도 별로 없었고 전략적으로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 정도, 영국이 직접 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과 또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누군가 대체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가장 좋았고, 만약에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요, 조선에,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민비나 이제 고종이 있었죠. 그리고 대원군. 이런 사람들이 조금만 더 현명하게 대처를 한다 했으면 중립지역, 그러니까 태국같이 중립지역으로 남겨놓고, 이렇게 굳이 이렇게 어느 나라가, 만약 러시아가 그 한반도를 식민지 한다고 그러면 영국이 절대로 그거는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고, 또 그리고 청나라가 속방화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 이런 부분은 영국이나 세계 열강들이 청나라를 이미 침략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유지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었죠. 일본이 차지한다고 그러면 러시아나 청나라나 이런 데가 그것을 허용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렇다면 이제 조금만 현명하게 고종이 대외 정책을 잘 알고 그 당시에 위정자들이 국제관계를 잘 알고 이해하고 세계의 패권 국가가 영국이고 그래서 거기서 외교의 힘과 국제관계의 힘으로 독립을 유지하면서 근대화와 산업화에 성공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으면 얼마든지 중립지역이나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위정자들은 종중 사대주의 세력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중국에 사대를 하고 얼만큼 서구가 근대화돼 있고 그리고 영국 패권 이런 걸 모르고 그러다가 결국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일본에 우리의 지배를 허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국제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은 비슷한 세력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전형적인 이제 종중 매국 세력이었죠. 시진핑한테 아부하기 위해서 중국몽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보면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발언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대체로 그렇죠. 중국의 그 세계 공산화 전략, 그리고 대한민국의 속방화 전략, 그리고 동북 공정, 샤프 파워에서 수십 년간 우리의 유력 사회 지도층을 매수해 왔고, 그러니까 지금도 구한말과 같이, 그러니까 사대주의 종중 매국 세력들이 위정자입니다. 그런데 국제관계가 다른 부분이 현재에 있어서는 이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를 완전히 포기하느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첫 번째 요인으로는요, 중국은 내가 1단계 전략으로 홍콩, 대만, 한국을 속방화시켜서
전진기지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그를 지배하고 두 번째 전략으로, 그리고 유럽과 미국을 약화시켜서 1위 국가로 올라선다. 이것이 중국의 세계 지배 전략이고 중국몽입니다. 그랬을 때 그 대만에 대한 지배나 영향권 확대, 심하면은 그러니까 대만과의 그 양안 전쟁, 그러니까 대만과 중국과의 국지전,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죠. 그랬을 때 미국의 입장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정부의 성격이 중요한 겁니다. 한미일 방위조약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고, 또 지난번에 그 문재인 정권 같이 종중 매국 그 정권,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거의 중국의 속방식으로 대한민국을 들어바치려는 그런 정권보다는 이렇게 한미일 방위조약을 통해서, 또 그리고 협력을 통해서 중국을 포위하는, 그러니까 중국의 디커플링이죠. 그런 것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한반도를 포기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구한말과 그렇게 같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그 많은 그 부정선거와 중국 공산당 이야기 그 자체만 이야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디프레스를 받으시고 댓글에서 또 이메일, 전화로 많이 걱정을 하시면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내 사정에 있어서 선거 이야기를 돌아가면은요, 계속 획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겠죠. 그 선관위 중심으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뭐 사법부, 그러니까 선관위의 그 상층부, 그는 결국 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선거 문제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결국 그 재판에서는 아무리 그 선거 조작이 일어나도 그것을 법원에 가서 이길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완전히 처단하고, 그리고 아주 클린, 그리고 공명한 그런 그 선거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은 이상적인 건데, 이번 다가오는 총선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나 또 지금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그 부패 카르텔, 그리고 이 부정선거 카르텔이 혁파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지난번 4.15 총선 같이 180석, 200석을 갖다 빼앗기면서 스스로 탄핵을 당하거나 쫓겨나거나 그럴 것이냐, 자멸을 할 것이냐, 그러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임기도 3년 정도 남았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수준인 정계 개편을 하거나, 또 아니면 선거 조작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거나 막든지, 아니면 이제 그 같은 선거 조작 세력이 될 수 있는 거죠. 저쪽 민주당 쪽에서는 보면 이제 전대업 출신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샤프파워에 의해서 종중 세력이 됐죠. 종중 좌파가 됐죠. 그러니까 종중 좌파라기보다 그냥 종중 매국 세력이죠. 그리고 그 한총련 출신들은 종북 매국 세력이고, 여기에 상당히 균열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낙연이라든지 그 지역주의 세력이라든지 지역 토착 세력, 이 부분들, 그리고 올드보이들, 뭐 박지원이라든지 뭐 아마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여타 균열이 상당히 나고, 그 완전히 밀어붙여서 4.15 총선 그보다 이상으로 부정선거를 하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죠. 그들이 그 선거 조작을 통해서 180석을 해봤지만 결국은 이게 끝까지 이렇게 대한민국을 중국에 들어바치거나 북한에 들어바치는 것, 그들이 원하는 통일헌법, 그리고 연방제 통일로 가는 그런 것들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한미 군사동맹. 참 이승만 대통령이 탁월했죠. 그 부분 때문에 그들이 끝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다는 것을 그들도 지난 5년 동안 알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 그게 이제 한미동맹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타협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그 부정선거를 완화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스타일과 제 성격에 맞지 않습니다. 뭐 미국을 의지하거나 한미일 방위조약을 의지하고 또 이런 것을 해서 대한민국이 살아남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좋아하는 스타일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이겨나가야 되고,
그리고 선거 조작 세력들을 반드시 처단해야 되고, 종중, 종북, 매국 세력들을 반드시 처단해야 되고,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60여 개의 게이트, 이런 것도 처단해야 되고, 물론 이쪽에 국힘당 쪽에 있는 부정선거 세력들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도 매국 세력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도 반드시 조사해서 처단해야 된다는 것은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미동맹이라는 부분, 그리고 선거 조작이 너무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뒷감당을 할 수 있을 정도인가. 마지막으로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 자유시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려웠을 때 나라를 구하는 자유시민들이 있었고, 또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은 자유시민들입니다. 지금 이게 부정선거를 막으려고 그러고, 중국 공산당을 막으려고 그러고, 그런 부분들이 희망적인 요소입니다. 대한민국 소멸되지 않게 최선을 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도 막아내면 되고요. 선거 조작 세력도 처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애국가에도 나오지만 영원하지 않겠습니까? 마르고 닳도록 영원할 것입니다.